아프리카 검은 눈물의 땅. 지독한 가뭄과 사막화로 벼랑 끝에 몰린 그곳에 거친 운명을 개척해가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투르카나 호수에서 악어 사냥을 하고 용맹한 악어 전사의 후예로 살아가는 이들. 하지만 그들의 터전은 잔인했던 내전으로 내일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비극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부족의 운명은 여인들이 개척해갑니다.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차고 생리를 뽑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는 철의 여전사들. 그들의 이름은 타사나시입니다. 타사나시족이 살고 있다는 남부 수단, 케냐, 에티오피아를 거쳐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2011년 내전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정세가 불안해 국경 수비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저쪽 총 들고 있다고. 총을 든 한 무리의 남자들. 그들은 소수부족 민병대였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약 2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의 나라. 바로 타사나시족이 살고 있는 수단의 현실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만큼 멀고 또 험했습니다. 가축들이 있는 걸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꼬박 사흘을 달리고 나서야 타사나시족이 살고 있다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부 수단 이갈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누레 마을. 이누레 마을은 15가구, 100여 명의 타사나시족이 모여 사는 작은 촌락입니다. 외부인의 발길이 뜸했던 이곳에 제작진이 들어서자 그들은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이제 친구가 됐다는 타사나시족의 환영의식입니다. 환영 인사도 잠시. 소녀들의 발에 채워진 족쇄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아랫니 2개가 없네요. 팔에 족쇄를 차고 아랫니를 뽑는 것이 부족 여인의 전통이라면 부족 남자들은 이 땅에서 사납기로 유명한 악어를 잡으며 용맹을 떨쳤습니다. 40년 넘게 악어와 사투를 벌이며 전설적인 악어 전사로 불렸다는 마을 원로 다온 씨. 그는 전사의 상징처럼 악어 문양의 문신을 온몸에 새겼습니다. 다온 씨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촌장님이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촌장님 댁. 일부 다처제의 결혼 방식을 가진 이곳에서 촌장의 어린 둘째 부인이 사흘 전에 사내 아기를 낳았다는군요. 68.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라 여간 예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부인의 산후조리를 돕는 이는 첫째 부인. 둘 사이에 시기나 질투는 없을까요? 베이비.
네, 좀 엘기테. 엘기테? 엘기테. 아, 화스미스 엘기테. 네? 아이의 이름은 엘기테. 타사나시 말로 비를 뜻합니다. 최근 2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이 척박한 땅에 하루속히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비옥한 터전이 되길 바라는 촌장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엘기테 레인. 레인. 아이의 이름처럼 부부의 바람처럼 이 마을에는 언제쯤 생명의 비가 내릴까요? 한낮의 태양은 메마른 땅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궈 놓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이곳의 목초지가 사막화되면서 물을 먹지 못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따라 작은 강이 흐르던 이곳에 터전을 일궜지만 이제는 식수를 얻기 위해 마을 여인들이 매일 사막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한때 척박한 이갈의 사막에서 타사나시 족의 생명을 지켜준 성수와도 같았던 강. 하지만 이제는 풀 한 폭이 자라기도 힘든 건조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이디와 안악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강 끝자락. 물이 다 말라버린 이곳에서 마을 여인들이 밑도 끝도 없이 강바닥에 모래를 팝니다. 점점 더 깊게 모래를 파헤치는 여인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강바닥을 1미터가 좀 넘게 파내자 놀랍게도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락없는 흙탕물. 그래도 타사나시 족에게는 생명의 물입니다. 여인은 서둘러 물통에 떠담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을 챙기는 것이죠. 머리에 인 물통은 무겁지만 물을 이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내내 갈증에 시달리며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 아이들은 흙탕물을 참 달게 마셨습니다. 혹여 못 먹게 될까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달려들고. 그렇게 아이들이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들이 물을 마십니다. 촌장님 젊은 시절엔 물 걱정은 없었는데 그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 있다. 얘기하나. 저스키죠. 아그나 파살 관계가. 갈증난 목을 적시고 나자 더위를 피해 부족 소녀들이 나무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소녀들은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모래로 닦습니다. 족쇄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갈하게 단장합니다. 보통 초경이 시작되는 10살이 되면 타사나시의 소녀들은 성인식과 함께 모람이라 불리는 발목 족쇄를 찹니다. 이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부족 여전사를 만들기 위한 타사나시의 전통인데요. 어린 소녀들에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소녀들은 힘겹지만 부족의 전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족쇄를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발목 족쇄 모람을 타사나시 소녀들에게 채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족쇄에 줄을 묶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부족 여인들을 집안에 묶어두었는데요. 이는 외부의 침입이 잦았던 시절 낯선 침입자들로부터 타사나시의 여인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결혼 생활에서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아내를 붙잡아 두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타사나시의 여인들은 결혼과 함께 발목 족쇄, 모람을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정갈한 집안에 여인들이 고이 보관해 놓은 보물함에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Sanduku. Alasi. Bafu. Alle wogo du. Sanduku apa ibu fura mana ibu fura. 귀한 보물을 보관하듯 목에 걸어놓은 열쇠로 보물함을 엽니다. Kagala. 대체 이곳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Sanduku apa ibu fura? Ya fura. 여인이 보관해 놓은 귀중품은 다름 아닌 바가지, 무기, 발목 족쇄, 모람입니다. 물을 구하고 음식을 하는 바가지는 타사나시 여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친정 아버지가 주셨다는 이건 무기인데요. 오랜 내전으로 부족 간의 다툼이 계속되었던 이 땅에서 여인들에게 호신 도구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타사나시 여인의 상징인 발목 족쇄, 모람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성인식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성인식의 주인공은 올해 10살이 된 소녀 와우. 타사나시의 여전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혹독한 성인식을 앞둔 와우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은 어린 10살. 아버지의 위로가 이어집니다. 그날 밤 부족 청년들이 마을에 모였습니다. 악어 서식지로 유명한 투르카나 호수로 악어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인데요. 워낙 위험한 사냥이라 전략도 잘 짜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드디어 남자들이 길을 떠납니다. 달을 보고 출발해 해가 떠서야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8시간 넘게 걸어 도착한 곳은 투르카나 호수입니다. 수단, 케냐, 에티오피아 3개국에 걸쳐 있는 동아프리카 거대 호수 투르카나.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투르카나 호수는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에서 타사나시족의 생명을 지켜준 성수와도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염도가 가장 높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오랜 세월 악어를 잡아 생을 이어왔던 타사나시족. 지금도 그들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뭔가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근처 어딘가에 녀석이 숨어 있다는 표시. 그것은 분명 악어였습니다. 호수 깊은 곳으로 가야 만날 수 있다는 악어. 호수 초입에서 악어를 발견하고 악어의 전사들은 바로 작살을 던졌는데 첫 발은 실패.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녀석을 잡기 위해선 신중해야 합니다. 작살 하나로 정확히 명중.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악어는 크기가 작아도 워낙 사납기로 유명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작살에 맞은 녀석이 죽은 듯 보이지만 죽은 척하고 있는 상황.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녀석을 빙빙 돌려 숨통을 끊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다는데요. 조심히 다가가 악어의 상태를 살피는 다사나 씨의 전사. 용맹한 전설적인 악어 전사 앞에 악어가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너무 커서 그렇게 잡은 악어는 즉석에서 전사들의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보통 잡은 악어가 조금 크고 실하면 마을로 돌아가 부족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만 크기가 작을 땐 혈기왕성한 부족 청년들의 특별한 보양식이 되죠. 즉석에서 만드는 악어 바비큐.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일반 생선처럼 툭툭 손으로 잘라 먹습니다. 그 맛이요. 약간 질긴 생선과도 같고 닭가슴살을 씹는 맛 같기도 하다는데요. 투르카나 호수의 악어 전사 다사나 씨족에겐 최고의 만찬이랍니다. 악어 전사로 살아가는 부족의 자긍심은 오늘도 이렇게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다사나 씨의 꼬마들이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리곤 온몸을 구석구석 모래로 닦는 아이들. 무슨 아침 의식인가 싶었는데 깨끗하게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모래로 씻는 중이라는군요. 몸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물이 아닌 모래로 씻는 아이들. 물이 귀한 탓에 생긴 현실입니다. 그래도 밝은 표정의 다사나 씨 아이들은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함께 노래를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생긴 일은 마을에도 있습니다. 335 바가지를 들고 모여 앉은 부족의 여인들. 그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물을 대신해 모래로 깨끗이 바가지를 닦는데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물은 식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세상이 변했지만 다사나 씨의 여인들은 하루하루 정성을 다합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다사나 씨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저마다 집안에 낡은 물건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마을 한복판에 모인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이누레 마을을 찾아오는 보부상입니다. 보부상이 가져온 물건들은 다름 아닌 생필품과 외면하기 힘든 달콤한 간식거리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안악은 집에서 쓰던 우유 저장통과 손전등을 맞바꿨습니다. 콜라를 유난히 좋아하는 누리 아줌마는 바가지와 콜라를 맞바꿨죠. 그중 다사나시 여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단연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인들은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장신구를 들고 온 꼬마아이에겐 사탕 한 개를 입에 물려주며 꼬마의 물건을 거저 가져가는 보부상. 자급자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곳에서 보부상은 문명세계의 물건들과 전통의 가치가 빛나는 물건들을 헐값에 가져갑니다.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마을 어르신들. 다사나시의 모든 것이 삶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름만 골카디je 이름만 내가 거거 엔저 거거 녀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씁쓸하지만 바가지와 맞바꾼 곡물로 부족 여인은 식사 준비를 합니다. 타사나시의 주식인 애수. 그동안은 염소와 우유를 팔아 애수를 구했지만 오랜 가뭄으로 그 또한 힘들어졌죠. 갑자기 마을 어르신이 나타났습니다. 자, 허리는 곧게 펴고 다리는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야지. 어깨는 힘 좀 빼고. 여인의 애수가는 솜씨가 서툴렀던지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이 직접 시범에 나섭니다. 오랫동안 애수를 갈아본 솜씨가 나오죠.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으니 확실히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한쪽에선 아이가 모래를 곱게 갈고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 아이도 부모의 모습을 잘 보고 따라하는 것 같군요. 이제 곱게 갈은 애수 가루를 물에 넣고 끓여 애수죽을 만듭니다. 맛의 비법은 잘 저어주는 것. 그래야 가루가 뭉치지 않고 잘 퍼진다고 하네요. 드디어 이들의 주식인 애수죽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수죽 정도 될까요? 막 끓여진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애수죽을 맨손으로 먹는 아이들. 찬도 없이 애수죽만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아이들에겐 그나마도 감사한 식사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도 부족하고 식량 또한 부족하지만 타사나시의 아이들은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삶의 소중한 한때를 보냅니다. 바닥까지 싹싹 비운 아이들. 밥 먹는 일은 온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 맑은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귀하게 여겨지는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와오의 성인식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딸의 성인식을 앞둔 소녀의 아버지가 먼저 치러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배를 칼로 가르는 물의식. 혹독한 성인식을 치러야 하는 딸의 고통을 아버지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라는데요. 딸을 가진 다사나 씨 아버지라면 모두 물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la gali ya murela yipkinyo hakol ekisu nyile na nyanya ga galata atalanya ga galata alga atalanya ga galata ekinyo arabana sumnyol mumuda 이른 아침부터 이누레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10살이 되는 와오의 성인식이 있는 날, 엄마가 손수 딸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성인식이 시작됩니다. 네다섯 개의 족쇄를 돌로 쳐서 단단하게 발목에 조입니다. 성인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혹독한 의식이 기다리고 있죠. 먼저 성인식을 치렀던 선배 언니들의 위로의 노래와 함께 본격적인 성인식이 시작되는데요. 다사나 씨 여인들의 성인식은 초경을 시작하는 10살 전후에 거행됩니다. 강인한 여전사를 만들기 위한 부족의 오랜 전통. 하지만 본격적인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와오는 무거운 발목 족쇄가 불편하고 아픈 모양입니다. 까초우라 불리는 다사나시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마취 없이 생리 2개를 뽑는 것. 이 혹독한 의식을 치러내기에 아직은 여린 10살 소녀 와우. 과연 소녀는 성인식을 무사히 치러낼 수 있을까요?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을 참기 위해 어린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비틉니다. 생리를 뽑는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다사나시 여인들의 연단의 과정.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고 10살 소녀 와우는 당당하게 성인식을 마쳤습니다. 혹독한 성인식을 견뎌낸 와우. 소녀는 울지 않습니다. 타사나시 여인들이라면 이 성인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정한 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쉽게 가시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부족 사람들은 타사나시 여전사로 다시 태어난 작은 영웅 와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축하의 노래를 보냅니다. ela atala sira Ya, but in the bullet, yo, ito yan, buhay. inana kinyo atala gele munyi kita kachonya babiya me nyina danna modo nyiro dot ina lela alawas uramunyu luka fiya
소녀에서 여인으로 거듭난 와우. 와우는 이제 다사나시 여전사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Altia gadale. Altia ya lek dale in yu way igudana. Wamtia altia man ala yusida. Biku gudan diela. Ala kana yukwela ala kana yusida. 아버지는 혹독한 성인식의 고통이 담긴 딸의 아랫니 2개를 마을 밖으로 던지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봅니다. 더 이상은 딸에게 고통이 없기를, 그리고 다사나시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와오의 성인식이 끝난 며칠 뒤, 거대한 먹구름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큰 비에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병들고 척박해져가는 벼랑 끝에서 만난 비. 그것은 다사나시족에게는 생명이었고 양식이었으며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과 씨름했던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물. 물을 따라 터전을 일궈온 다사나시족. 그들은 이 비로 또 생을 이어갈 겁니다. 그렇게 비는 대지를 적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겠죠. 이제 비는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동안 계속 쏟아부은 비는 마을 앞에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강으로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본다는 강에 발을 담그며 마냥 즐거운 아이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척박하고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울지 않고 더 강인한 생명력으로 삶을 이어온 다사나시족. 그들에게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